안녕하세요.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해볼 생각은 사랑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마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제 영상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랑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란 바로 너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이게 문장이 길기도 하고, 조금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랑 조금 어울리지 않으니까 반발심이 들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반대도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먼저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듣고 나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사랑에 대한 분류를 제가 몇 가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사랑, 두 번째는 정신적인 사랑, 세 번째는 그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 네 번째는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의하는 너는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각각에 대한 사랑의 분류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사랑. 이거는 사실 크게 막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죠. 뭐, 이 듣는 분들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 각각의 남성분, 여성분 다 자신이 이 상대방 성적인 거에 대해서, 성적인 파트너에 대해서 원하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에 대해서 키 같은 게 있을 것이고요. 어깨 같은 게 있을 것이고, 물론 얼굴도 있을 것이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 대해서 뭐 엉덩이나 뭐 가슴 아니면은 저기 뭐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 발 뭐 이런 것도 있죠. 패티시라고 하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제 설명이 딱 들어맞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왜 그런지는 이제 다 유전적인 작용이긴 하지만 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그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제 육체적인 사랑은 됐고, 두 번째 정신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정신적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굉장히 순수하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일 겁니다. 뭐 보통 이 외모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거나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의 사랑을 보고 아 이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여자 같은 경우에 심한데 이 어렸을 때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자신의 그 파트너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하고 사랑을 갈구하는, 그러니까 애정결핍이라고 하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뭡니까? 내가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너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한테 집착하고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아서 명확하지 않을 뿐이지, 이 정신적인 사랑이라는 것도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그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정신적인 어떤 부분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도 사실 육체적인 부분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은 가장 아마 많이 반론을 하실 포인트가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사랑을 많이 말씀하실 겁니다. 뭐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저는 전혀 이게 무조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 뭐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직접 낳은, 남성이라면 직접 낳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섞인 아이랑 입양을 한 아이랑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똑같이 사랑해 주실 수 있나요? 뭐 물론 훌륭한 분들은 똑같이 사랑을 베푸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대다수의 사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죠. 왜냐? 내 자식이 아니니까. 왜?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더 다른 이거를 생각해 볼까요? 내 자식이에요. 컸어요. 성인이 됐습니다. 뭐 소위 결혼을 할 만한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마냥 따뜻하게 품어주시나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궁극적으로 이 인간이란 거는 그냥 자기 자신은 뭐 개별적인 존재라고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를 다른 세대로 운반하는 수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아이를 자기 유전자가 섞인 아이만큼 사랑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 나중에 자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전자를 더 후세에 전파하지 못할 것 같이 보이는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무조건적인 사랑입니까? 이게 그냥 그 아이가 내 유전자를 후대에 전파해 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이 종교적인 사랑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사랑이라는 거는 이 범위가 넓을 뿐이에요. 왜냐?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백인이 와서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인이랑 그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백인의 유전자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근데 이 백인이랑 한국 혼혈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산다고 쳤을 때 한국인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랑 계속 어 이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되면은 이 처음에 들어왔던 이 백인의 유전자는 그 다음 세대가 되면은 4분의 1로 줄어들고 그 다음은 8분의 1. 점점 줄어들어서 10대만 넘어가면은 0.1%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라는 거는 어떤 그 국경, 뭐, 물리적인 국경일 수도 있고, 뭐 언어적인 국경일 수도 있고, 어떤 국경이 한번 쳐져버리면은 그 안에서 세대가 지나게 되면은 외부에서 아무리 위입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유전자의 풀, 웅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웅덩이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풀 내에서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런 겁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이 유전자 풀 웅덩이 안에서 이 아이를 낳고 하면은 결국은 그 유전자가 그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웅덩이 속에서 그냥 조합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랑 나랑 구분 지을 필요 없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니, 진짜 뭐 종교적인 사랑이 있다고 하면은 왜, 네? 요즘에 어떤 나라가 뭐 자기네들은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국민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사랑의 범위는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유전자 풀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랑이라는 거는 너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정의밖에 안 된다 그겁니다. 좀 너무 염세적이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게 현실인 건 어떻습니까? 반박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